안녕하십니까.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에 근무하는 최규환 경사입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이 프로파일링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에 적합한 수사 기법인데요. 이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에 범인의 윤곽을 그려내서 수사팀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수사 기법입니다. 이 프로파일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범죄 행동을 포함한 모든 인간 행동은 그 원인이 되는 동기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이 금품이 필요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성욕에 취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식적인 그런 범행 동기 없이 나타나는 범죄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 언론에서는 이런 범죄들을 무동기 범죄 혹은 묻지마 범죄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를 통해서 범행 동기와 목적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사실상 이런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보면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배신을 했다. 이런 피의자 본인만의 고유한 동기에 의해서 이런 범행들이 저지르는데, 이런 것들이 상식에 의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보다는 수사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이상동기 범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우리 경찰의 하나의 수사의 기법으로 프로파일링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파일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유사한 특성의 사람은 행동 방식 또한 유사하게 표출이 되고, 이것을 개인별 행동을 유형화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건이 발생을 해서 범죄 현장에 가게 되면은 범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에서는 범인의 행동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사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범인이 어떻게 침입을 했는지, 무엇으로 피해자를 공격을 했는지, 물색을 했는지, 어디를 도주를 했는지, 피해자를 어떤 형태로 공격을 했는지, 이런 범인들의 행동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행동 분석을 통해서 행동을 알게 되면 역으로 범인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게 프로파일링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범인의 행동 분석을 통해서 범인의 성격, 지능, 교육 정도, 경제 상태, 직업, 취미, 주거 지역, 가족 관계 등 다양한 개인의 특성을 유추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링의 기법을 통해서 범인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유추가 된다면은, 수사하는 과정 중에 10명의 용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10명의 용의자 중에 누가 가장 이 프로파일링에 적합한 대상자인지, 가장 맞는 용의자인지를 추려내는 작업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0명의 용의자를 누구를 먼저 수사를 해야 될 것인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수사기법으로 활용이 되어지는데, 과학수사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기법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범행 과정을 재구성을 해서 이것들이 행동 분석에 활용이 되고요. 범죄자의 향후 행동 예측, 범인이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아까 말했듯이 용의자를 어떻게 압축할 것인지, 범인을 잡아왔을 때 이 범인이 맞는지 진범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기능들도 하게 되고요. 정말 범인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범인에게 어떻게 전략적인 신문기법을 제공해서 자백을 이끌어낼 것인지 등 이런 것들을 수사기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입 배경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기존에 수많은 연쇄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5년 김대두 살인사건, 1986년 화성 연쇄살인사건, 1994년 지존파 사건, 온보현 살인사건, 96년 마카파 사건, 99년 정주영 사건, 이때까지 우리나라도 때때로 중요한 강력 살인사건이 많이 났었는데요. 200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우리나라의 연쇄 살인, 연쇄 방화, 연쇄 강간 등의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시점으로 우리 경찰에서 이 프로파일러들을 총 3년간 40명을 특채하면서 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프로파일링의 목표는 범죄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와 원인을 밝히고 용의자의 유형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범행 도구나 소유물의 심리학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이것들이 범행 동기와 범행의 목적에 따른 중요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의자의 신문 과정에서 수사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용의자를 압축해주기도 하고요. 탐문 지역을 설정할 때 우선순위의 지역을 결정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자백을 유도하거나 증거물을 발견하는데 어떤 면접 기법과 관련한 각종 수사상의 어떤 조언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하나의 윤곽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의 성격들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일종의 스무고개인데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자, 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직업은 영화배우라는 단서도 나왔습니다. 미남 배우랍니다. 별명은 송아지고요.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범인은 바로 영화배우 장동건 씨입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이렇게 직소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인이 1000피스의 직소 퍼즐을 가지고 와서 다 때려 부시고 나서 한 장에다 바닥에다 뿌리고 나서 수많은 조각들을 훔쳐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사관들은 이 몇 개 남지 않은 조각의 직소 퍼즐을 가지고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각각의 조각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몇 개 안 되는 조각을 잘 맞춘 다음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범인이 누구인지,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나가는 하나의 어떤 종합예술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프로파일링의 종류에는 범죄자 유형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많은 살인사건이 100건이 난다고 하더라도 프로파일링이 필요한 살인사건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많은 그냥 일반적으로 바로 검거가 되는 그런 사건들은 저희 프로파일러들이 유치장이라든지 교도소에 방문을 해서 그 친구들에 대한 심리검사와 세부적인 과거력, 전과력, 그다음에 범인에 이르게 된 계기 등을 과학적 범죄 분석 시스템 스카스라는 프로그램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향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과거의 사건 기록을 가지고 이번 사건의 통계적인 분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략적 프로파일링이라고 연쇄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이 어디에 살 것인지, 범인의 다음 범행지는 어디가 될 것인지를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분석으로 지도로 표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쇄 사건, 대부분의 절도 범죄들은 이제 연쇄 범죄이긴 하지만은 연쇄 절도 범죄, 그다음에 연쇄 살인, 연쇄 강간 등 연쇄 방화 이런 사건에서도 이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관성 프로파일링은 서울과 대전, 대전과 부산 이런 각 지역이 다른 도시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가 동일한 범인에 의해서 발생한 범행인지 여부를 분석을 하는 게 연관성 프로파일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프로파일링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각자 이제 굉장히 유동적으로 프로파일러들이 이 기법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실제 수사에 실무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